그럴 때 기회가 스토어였고 이게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어요.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딱 까놓고 3시간? 안녕하세요, 갱상도 사업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동대문, 남대문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인터뷰한 미모의 여사장님은 미쳐버릴 것 같은 직장 스트레스를 견디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퇴사를 하기 위해 무작정 부업을 시작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하나 부딪혀가며 결국 월급 이상의 수익을 내며 30대에 퇴사를 하신 분입니다. 역시 경쟁이 치열한 패션 자파를 밑바닥부터 시작하신 분이라 정말 내공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동대문, 남대문에 대한 노하우는 물론이고 엄청난 레드오션인 패션 자파 쪽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살아남는지부터 디자인 감각이 없어도 물건을 소싱하고 높은 마진을 남기는 방법, 심지어는 포장 패키지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모조리 알 수 있습니다. 정말 2시간 이상의 강의급 인터뷰 중에서 핵심과 노하우만을 쏙쏙 뽑아 단 10분의 영상에 모두 녹였으니 끝까지 집중 또 집중해주세요. 긴 말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은 퇴사를 하시고 스토어를 이제 준비를 하신 건가요? 회사를 다니면서 스토어를 열게 됐고 돈이 벌리네? 그러면서 한 번 물살 타니까 벌던 월급 정도만큼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굳이 이 회사에 매몰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에 퇴사를 결정하게 됐고,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돈을 벌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바에는 내 사업을 그만큼 열심히 하면 돈 더 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퇴사까지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고,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극한에 달하면 사람이 다른 건 생각 못 하게 되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럴 때 기회가 스토어였고 이게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어요. 하루에 업무하는 시간은 출근은 12시부터 일할 때도 있고 극한의 게으름뱅이여가지고 5, 6시쯤 퇴근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사실 5시간 내내 빡세게 일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집안일도 눈에 보이고.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딱 까놓고 3시간? 그러면 스토어를 준비하실 때는 사실 4시간씩 계속해서 된 게 아니라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퇴근하고 오면은 8시 반, 저녁 먹고 나면 10시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12시, 1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정말 빡세게 일을 하고 주말은 거의 하루 종일 일을 했고 이거를 6개월은 계속 그렇게 일을 했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하루 2시간만 일하면 월 1,000만 원 벌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 세팅이 완료된 후에 될 수 있는 거고 세팅까지 여정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부딪혀볼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1년 정도 착용하던 액세서리를 제품이 있었어요. 계속 1년 내내 안 빼고 착용을 하다 보면은 때도 타고 닳고 이거를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던 건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하늘길이 많이 막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차라리 내가 이 팔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본 거고 그때는 약간 회사원이기 때문에 주말에 데이트 간다는 생각으로 동대문 시장에 방문하게 된 거죠. 저는 착용하던 제품들이 있으니까 샘플링 삼아서 가서 부자재를 보게 된 거고 집에 와서 만들어 본 거예요. 타고나게 손재주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진짜 글씨도 진짜 악필이고 요리 진짜 못해요. 처음에 딱 한 번에 성공을 한 건 아니에요. 한 2-3번 시도를 했는데 제품이 나오니까 나도 팔아봐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이 제품을 조달하는 데부터 원자재를 이제 떼올 때 어떻게 떼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걸 부딪히는 거에서 역경이 어떻게 부딪혔는지 그 노하우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도 강의 들은 수준일 거예요. 자세하게 말해주세요. 저도 주위에 경험해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 일단 가보는 게 정답이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기도 전에 남들 말 듣고 내가 해본 척하고 해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가서 아는 척 한다거나 뭐 잘 쓰지도 않는 용어인데 내가 어디서 들었다 하는 용어를 가지고 와서 그걸 막 해서 물어본다거나 이게 오히려 이 사람 초보구나 티가 나는 거고요. 모르면 가서 모르는 대로 설명을 해달라고 여쭤봐도 알려주세요. 물론 이렇게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어보는 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미리 겁먹어서 피해서 안 가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막 센 언니들이 막 무시하고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면은 가면은 되게 푸근하게 생기신 아주머니, 아저씨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사진이 있다면 보여드리면서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고 이 무작정 부딪히는 게 답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제가 승모근이 진짜 발달했는데 겁이 너무 많아서 어깨 맨날 힘주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저도 일단 가서 여쭤보니까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사실 그 액세서리 만약에 안 팔려서 재고가 문제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 내가 쓰면 돼요. 선물하면 돼요. 몇백 개씩 쌓아두고 장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소소하게 하다가 계속 재판매가 들어오면 사장님 저희 몇 개 더 보내주세요라고 카톡으로 주문을 해서 그 사장님이 저희한테 바로 보내주실 수도 있게 굳이 남대문 시장에 매번 가야 되는 건 아니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더 겁이 많으셔가지고 정말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싱하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있죠. 남대문도 동대문도 도매 어플이 있어요. 네. 사업자가 있어야 네. 가입이 가능한 어플이고 가입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자기네들 많이 나가는 거나 많이 팔고 싶은 네. 것들 올려놓으세요. 사장님들이 업체명과 연락처와 적어두시거든요. 전화번호 저장하고 사진 캡처하고 카톡으로 연락하세요. 이거는 편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관계를 쌓은 것보다는 비쌀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제 첫 스타트가 너무 처음부터 대면이 부담스럽다 네. 하시면 온라인으로도 구매해서 아. 팔 수는 있다. 나는 디자인 감각이 없어. 나는 보는 눈이 없어.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을 수 있어요. 디자인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나요? 있죠. 디자인 같은 경우는 SNS를 가장 많이 보고 요즘 트렌드 액세서리들이 나와요. 어떤 때는 이니셜이 유행했다가 자개, 진주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한 시기가 있고 트렌드 액세서리 보기는 SNS 제일 빠르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았다. 그럼 그 제품을 캡처를 하는 거예요. 캡처한 거를 구글링으로 사진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비슷한 제품군율이 검색에 걸러지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나 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서 샘플링을 하고 부자재 시장에 가서 원 부자재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근데 막상 거기 가면은 종류 이런 게 되게 많아서 가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보다 잘 나가는 거 검색해서 좀 더 이쁘게 해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게 좋겠네요. 그쵸. 창의성은 정말 조금만 있으면 돼요. 그쵸? 지금 잘 팔리는 상품들은 잘 팔리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어떤 부가가치를 더해서 팔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투작업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처음에 디자인 세팅할 때가 오래 걸리는 거지 한번 그걸 해서 만들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금방 만들어요.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한데 1시간은 약간 설렁설렁 10개 정도 나온다 쳐요. 그러면 하나당 10,000원씩 남는다고 치면 그러면 10만 원이 1시간에 들어오는 거니까 하나당 10,000원이나 남기신다고요? 이건 최대로 네. 오른 거긴 하죠. 제가 하루에 수백 개 팔고 이런 업체는 아니고 네. 소소하게 네. 운영을 하고 있는 사장으로서 네. 그 정도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포장 같은 것도 좀 이쁘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프린터물이라도 넣는 편인가요? 저희 브랜드 스티커를 아. 같이 넣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인쇄 업체가 굉장히 많이 네. 있고 인터넷으로도 바로 스티커 주문 때려 넣을 수 있거든요. 포장지 봉투 도매국 누르면 바로바로 나와요. 네. 어려운 부분이 전혀 아니고 포장재가 너무 걱정된다. 그러면 당산시장 같은데 아무 사장님이나 붙잡고 이런 포장재 안 들고 싶어요라고 여쭤보시면 알려주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액세서리, 의류 이런 것들은 되게 경쟁이 심해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포하긴 하죠.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도 솔직히 옷이 집에 있다고 안 사지 않잖아요. 아직도 비집고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 들어요. 네. 뭐 상품을 가져오고 만들고 하는 건 다 알았는데 잘 만들어서 올렸다고 해도 처음에 10페이지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순위 또 300씩 넘기고 했을 때는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일단 광고는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상품을 올렸을 때는 무조건 10페이지 이상에 올라가게 되죠.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팔고 있는 제품군에 큰 카테고리들이 아이템 스카우트에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딸려 나오는 연관 검색어들이 나오잖아요. 참고해서 저희 제품이랑 가장 잘 맞는 키워드들을 몇 개를 더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목걸이나 반지를 쳤을 때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라 은목걸이, 금목걸이, 무슨 서지컬 목걸이 뭐 이런 식으로 앞에 같이 세부 사항이 붙은 거를 클릭을 해보는데 사실 은목걸이도 굉장히 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걸 또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거에 맞는 또 세부 카테고리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클릭을 몇 번 해보다 보면은 검색량도 좀 있는데 광고비 효율은 괜찮은 애들이 몇 개씩 나오거든요. 클릭수 300, 500 요 안에 있는 작은 검색 수여도 일단 광고를 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고에 걸린 고객분들 구매로 이어지게 되고 점점 페이지 수가 앞으로 가게 되고 이런 게 쌓이면서 좀 더 큰 카테고리의 광고로 넣어봐도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1,000원짜리 넣었다면 2,000원짜리 넣어보고 확장을 해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한 방에 성공할 수 있는 대단한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건 없고요. 그렇게 성공해봤자 그건 정말 운빨이고 네. 금방 무너져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진짜로 노하우라고 하면은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투자해서 노가다로 검색해서 키워드를 찾아냈고 쌓이다 보니까 단계별로 성장을 해나간 거지 한 번에 이룬 성공은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엄청나게 성공하거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처럼 소소하게 일하면서 직장인 월급 또는 조금 더 버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경험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의 자산인 거잖아요. 일단 동대문도 가보고 남대문도 가보고 이것저것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뭐든 어떻게든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공한 CEO 같아요.